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 사업비와 관련해 전직 도의원이 또 구속됐습니다. 현직 의원도 여러 명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주 김제 통합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 사안으로 지방선거 연관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가 금이 가고 물이 새 입주민들의 원성이 크지만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재량 사업비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도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입니다. 아직도 수사를 받는 전현직 의원이 많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수년 전 설치된 체육시설입니다. 설치 비용은 자체 예산이 아닌 전직 도의원의 재량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편성한 노성만 전 도의원과 설치 업체 사이에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 업체를 통해 아파트 10곳에 재량 사업비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노성만 전 도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부터 2년 동안 재량 사업비 리베이트로 1,540만 원을 받고 퇴임 후 54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구 단지를 운영하던 노 씨는 해당 업체가 가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원님은 가끔 여기 오셔서 어떤? 저는 이제 가끔 오셨다 가시고 하지만 그 내막은 저희 그건 몰라요. 노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구속된 강영수 전 도의원을 포함해 도내에서 재량 사업비 비리로 수감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업자 4명도 이미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는 다른 의원들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직 지방의원 중 최소 서너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 앞두고 하니까 서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래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방의원들의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한 재량 사업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민의당이 잊을만 하면 전주와 김제시 통합을 쟁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작 중요한 주민 여론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이자 전주 지역구인 김종철 도의원이 전주와 김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새만금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전주와 김제를 통합해 100만 광역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전라북도가 중심축을 옮겨가기 위해서 1단계로 전주와 김제가 통합하고 완주까지 통합된다면 당장 도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자 김제 지역구인 정호영 도의원은 김제 시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제라며 정면 반박했고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도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발언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김제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전주와 김제 통합 문제는 지난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제기했지만 이후 같은 당 김종회 김제부안 의원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만 겪다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역적 유사성이 높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자치단체가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반증이지만 이번에도 주민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동영 의원에 이어 그의 측근인 김 의원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제기함에 따라 국민의당이 통합 본연의 논리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접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전통시장에서 닭을 구입했다는 138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정밀 조사한 결과 어제 하루 6건의 감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임실 등으로
기존의 완주 삼례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군산 대하시장뿐 아니라 임실시장에서 구입한 닭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 조명한 대로 도내 가야 문명은 내륙 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간 사료도 부족한데 변변한 학술 연구조차 없다 보니 변방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모습을 드러낸 남원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 가야문화권 최초로 출토된 금동 신발과 함께 백제 무령 왕릉 것보다 30년 정도 앞선 청동가울이 주목받았습니다. 다른 고분에서도 가야무사의 철갑주를 비롯해 금귀거리 등 장신구가 나왔고 인근의 제철 유적도 30여 곳이 확인됐습니다. 그 인문대로 보면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걸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쪽 남원이나 장수 지역에 가야의 큰 세력이 이처럼 가야의 흔적들이 적잖이 발견되고 있지만 전북은 가야사 연구에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는 주로 삼국유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야 멸망 700년 뒤에 쓰여져 기록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육가야 정도만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역사서에는 전북가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사에 따르면 가야로 추정되는 변진하는 24개국으로 중국에서 화폐를 쓰는 것처럼 시장에서 철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서기에는 가야인 반파국이 백제와 전쟁을 했고 봉수를 쌓아 적에 대비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장수와 남원의 다수의 제철 유적이 확인됐고 봉수가 가야 유적지 가운데 장수에서만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북 가야의 개연성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발굴하고 출토되고 고고학적인 자료로 이렇게 입증이 된다면은 이제 가야사 연구를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가야사의 변방으로 인식되어 온 전북의 가야 문명이 1500년 만에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는 이른 더위에 극심한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빗물을 모아 조경과 청소, 텃밭 가꾸기 등 생활용수로 다시 쓸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홍보하는 등 빗물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한 달 평균 수돗물 사용량 1,052톤을 기준으로 산정한 빗물 이용시설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4,800만 원에 이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가축 전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사 환경과 시설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현실은 절반가량이 무허가 불법 시설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의 한 축사. 한두 마리에서 시작해 20여 년간 20마리까지 소가 늘어 축사를 여러 번 중축했지만 서류상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정화조가 없어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허가를 못 낸 거예요. 면사무소랑 다 알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축사 역시 신고 면적보다 1.5배 정도를 중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나 세금 등을 줄이려고 신고 면적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완주에만 이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600여 곳에 달합니다. 축사를 운영하면서 꼭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속 건물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건폐율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어지지 못한 경우가. 하천과 토양오염의 주범이자 각종 전염병 발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불법 축사. 엉성하게 증축한 축사는 자연재해 시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축사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도 체계적인 방역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전체 축사의 절반에 달하자 정부가 적법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건폐율을 맞추려면 추가로 땅을 매입하거나 축사를 일부 뜯어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축사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행강제금 50%까지 감면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축사 적법화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농가 부담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벽면이나 주차장 바닥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완공 2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2,000건 넘게 접수됐지만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완공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답답한 집주인은 시공업체 측에 1년 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나온 하청업자가 비닐로 누수 부위를 가렸지만 제대로 된 수리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벽면 곳곳이 부풀어 도배가 엉망이 됐지만 이 역시 시공사는 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가구들을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상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다가 좀 손상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좀. 주민 공동시설인 지하주차장도 하자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이곳저곳에 금이 가고 벌어진 틈으로 물이 새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구는 접수된 것만 무려 2,000여 건. 불편함은 고스란히 입주민들 몫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지금 하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걸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게 깝깝해서 그러죠. 1년 전 새로 단독주택을 지은 이희경 씨도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해 애가 탑니다. 방바닥이 갈라지고 구들장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점검을 요구했는데 건설사 측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뿐입니다. 나는 답답하지 여기 오늘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와서 이제 허락 온다고 오더라 한다니까. 시공업체가 변명으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시민들은 편안해야 할 안식처에서조차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석산 개발 비리에 연루된 익산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익산시 공무원 55살 A 과장 등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골재채 취업자 55살 B씨가 아내 명의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등지에서 발견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개체수와 서식지를 파악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 생태 섬과 이동 통로, 생태 탐방로 등 16,000제곱미터 규모의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새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정책에 맞춰서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이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1%로 낮추고 보증 비율도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7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전북 선수단은 35개 종목에 823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 통장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734건으로 지난 2014년 234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타인에게 양도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양도자 역시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자영업 과당 경쟁 억제를 위한 과밀지역 지정이 요구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과다 창업 업종은 커피숍과 음식점, 미용실 등인데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30% 이하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 과밀지역 지정과 함께 창업자금 지원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째 노동자의 권리 신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가입자 수가 많은 대표 노조만 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소수노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노동심판을 간소화해 노동자 편의를 높일 것도 요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총장과의 친분을 허위로 내세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48살 유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자녀들을 도내 한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모 9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라북도 일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이 정부 권고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이호근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와 1366 전북센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의 64%에서 79%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센터는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는데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낮은 데다 전라북도 역시 지방 재정을 이유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절반 이상의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며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